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기술의 발전에 이어서 오늘은 결혼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요즘은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맞벌이를 하다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맞벌이를 하다는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고서는은 무슨 뜻이었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문장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의 의미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생활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결혼과 관련된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결혼식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책 178쪽의 그림을 보세요. 결혼식 그림 3장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한국의 전통 결혼식 그림인데요. 이때는 양복과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전통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한복과는 다르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는데요. 또 결혼식을 요즘처럼 예식장이나 호텔, 교회 같은 곳이 아니라 신부의 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옛날에는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결혼을 부모님이 결정했거든요. 다음 그림은 과거에 비해 조금은 현대적으로 보이는 그림인데요.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주례를 하는 주례 선생님이 계신 걸 보니까 1970년, 1980년대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한복 대신에 서양식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례 선생님은 보통 신랑 신부를 잘 아는 분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랑 신부에게 결혼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서양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부의 친구 중에서 부케를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고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부케는 보통 결혼할 계획이 있는 친구가 받는데요. 부케를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산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의 결혼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요즘은 결혼식의 모습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아예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있고 양복과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많은 예식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의 대화를 보면서 결혼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임스 씨와 미선 씨의 대화입니다. 한국 사람인 미선 씨가 제임스 씨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 씨는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고 미선 씨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정보회사가 뭐예요? 신문과 잡지에 광고가 많이 나던데요. 쉽게 말하면 중매 회사예요.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에게 배우자를 소개시켜주는 회사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광고가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결혼 정보 회사를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기가 쉬우니까요. 얼마 전에 신세대 결혼관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대요. 맞아요. 나도 전에 비슷한 기사가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가진 여성을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제임스 씨는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네, 맞아요. 결혼정보 회사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럼 미선 씨는 결혼정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네, 중매 회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중매는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하고 소개 없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연애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었는데요. 찾으셨나요? 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직장을 가진 여성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씨가 미선 씨에게 질문합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뭐예요? 신문과 잡지에 광고가 많이 나던데요. 결혼정보 회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씨는 신문과 잡지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광고가 나다라는 표현이 있죠. 보통 나다의 많은 쓰임 중에서 신문 기사가 나다, 광고가 나다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선 씨의 대답을 볼까요? 쉽게 말하면 중매 회사예요.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에게 배우자를 소개시켜주는 회사지요. 네, 결혼정보회사는 중매회사,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정년기란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나이가 된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학교에 가기에 알맞은 나이가 된 때를 취학 정년기라고 하고요. 결혼하기에 알맞은 나이가 된 때를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씨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결혼하기에 알맞은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혼할 시기가 지났다는 의미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 또는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이라는 의미인데요.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결혼정보회사는 결혼 정년기의 남자와 여자에게 배우자를 소개해주는 중매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정보회사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대화를 계속해서 볼까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광고가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 놓았죠? 맞는 문법으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 광고가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대화에서는 앞과 뒤의 순서를 바꾸어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미선 씨의 대답을 봅시다.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기가 쉬우니까요. 여기에서 아무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의 의미입니다. 풀어서 다시 말하자면 결혼을 위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면 쉽다의 의미이죠. 여기서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의 의미입니다. 中文是具备的意思。 중매결혼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그 규모가 커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요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볼까요? 얼마 전에 신세대 결혼관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대요. 제임스 씨가 신세대 결혼관에 대한 기사를 읽었군요. 신세대는 기억하시나요? 이전의 세대, 즉 구시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 즉 결혼에 대한 생각,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에 의하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미선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요. 나도 전에 비슷한 기사가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가진 여성을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미선 씨도 동의하네요. 미선 씨도 비슷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아마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기사의 내용은 요즘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남자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직장이 없는 여성보다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을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한국은 집값도 비싸고 아이들 교육비도 너무 비싸서 결혼관이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결혼식 모습의 변화와 결혼관 변화에 대한 대화를 공부했는데요. 이번에는 결혼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179쪽을 보세요. 결혼과 관련된 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파혼입니다. 파혼은 결혼 약속을 취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결혼식 전에 결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가 가족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취소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파혼하다라고 동사로도 쓰고 파혼을 요구하다 또는 파혼을 당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에 있는 단어는 이혼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결혼 관계를 취소한다의 의미인데요.
이혼하다는 동사가 있고 이혼을 결심하다, 이혼에 합의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재혼은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혼하다라고 쓰입니다. 그리고 재혼의 반대말로 처음 결혼하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있는 미혼과 기혼은 반대말인데요. 미혼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기혼은 반대로 이미 결혼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아직 미혼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기혼이에요 라고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결혼한 남자를 유부남, 결혼한 여자를 유부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담은 결혼에 대해서 오고 가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누구누구와 혼담이 있다, 누구누구에게 혼담이 들어오다, 누구누구와 혼담이 오가다, 누구누구와 혼담을 주고받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혼기는 결혼 정년기와 비슷한 말인데요. 결혼하기에 알맞은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다 되었다라는 의미로 혼기가 차다.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못했다는 의미로 혼기가 지나다 또는 혼기를 놓치다 라고도 쓰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혼수입니다. 혼수는 결혼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건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결혼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집에서 쓸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혼수를 준비하는 것을 혼수를 장만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만하다는 작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싸고 큰 물건을 미리 준비하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1번. 약혼한 것을 취소하는 것. 뭐였죠? 네, 파혼이었습니다. 그럼 2번을 볼까요? 부부가 결혼 관계를 취소하는 것. 뭐였죠?
네, 이혼이었습니다. 3번, 두 번째로 결혼하는 것. 바로 재혼이었죠. 그럼 4번, 결혼을 한 상태는 기혼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을 안 한 상태를 미혼이라고 하고요. 6번, 결혼에 대해 오가는 말을 혼담이라고 합니다. 7번에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건 혹은 결혼 후에 필요한 물건을 혼수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8번은 결혼하기에 알맞은 시기, 혼기라고 했었죠. 이렇게 잘 쓰셨나요? 그럼 이런 어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은 다음 이야기를 읽고 빈칸에 채워보세요. 어떠세요? 선생님과 같이 맹진사의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맹은 사람의 성이고 진사는 이름이 아니라 과거 시험에 예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용하던 칭호였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맞은 단어를 넣어볼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맹진사에게 무남 동녀가 있었습니다. 무남 동녀는 의미가 뭐죠? 맞아요. 아들이 없고 딸만 한 명 있다는 의미인데요. 무남 동녀니까 아주 귀한 자식이겠죠. 이 딸의 이름은 맹갑분입니다. 갑분이는 귀한 딸인데다가 똑똑하고 얼굴도 예뻐서 아들이 있는 부모들은 자기 아들과 갑분이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맹진사는 아주 좋은 집안의 갑분이를 시집 보내고 싶어서 김판서 댁의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판서도 진사처럼 이름이 아니라 아주 높은 정부의 관리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결혼하다를 혼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맹진사는 딸을 김판서의 댁으로 시집 보내게 돼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혼수를 준비해야겠죠. 혼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게 다르지만 준비할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맹진사 집에서 혼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소문이 들렸나요? 네, 김판서 댁 아들이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맹진사는 김판서와 혼담을 주고받아서 그 아들은 보지 못한 것 같네요. 또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맹진사가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취소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김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맹진사가 함부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혼을 취소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네, 파혼이었죠. 맹진사는 파혼을 하기 어려워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귀한 딸 대신에 집에서 일하는 여자, 즉 하녀인 이쁜이를 김판서 댁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을 신부의 집에서 했다고 말했었죠? 네, 옛날에는 신랑이 결혼식을 하러 신부의 집에 왔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 며칠을 지내다가 신부와 같이 신랑의 집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을 하러 신랑이 왔는데 신랑은 어땠습니까? 네, 정말 잘생기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리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는 이쁜이에게 마음씨 착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안절부절 못하다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의 의미입니다. 마음씨 착하다, 中文是心地善良的意思。 결국 김판서댁 아들은 맹진사댁 하녀 이쁜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재미있었나요? 이야기와 함께 결혼에 관련된 단어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